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자연사 그리고 사고사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연사라 하면 자신의 명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늙고 또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바람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죽음, 이런 것을 자연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고사라 하면은 대부분은 불행한 죽음, 내가 원치 않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난과 사고로 죽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보험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사후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사망보험금이 있을 뿐입니다. 자연사와 사고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수명이 다해서 그 마지막에 노쇠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하지만 자연사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사나 병과 함께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사고사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사의 경우도 가능한 한 잘 케어를 하면은 자연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병이 들었어도 자연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암이나 만성 또는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걸렸어도 그 마지막에는 자연사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고사에 대한 예방도 열심히 하고 또 보험도 들고 나름 준비를 하지만은 역시 사고는 아무리 피하고 싶다고 해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사회가 잘 돌봐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연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아온 세월과 함께 신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장기는 미리 죽음을 예상하고 조금씩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노화죠.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후각과 미각이 떨어지고 뇌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단기 기억력이 감퇴되고 점차 감각신경이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 가면서 보행장애 등의 운동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지를 못하다 보니까 더 약해지는, 이게 악순환이죠.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노쇠에 의해 대사순환작용이 더 이상 안 돼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자연사죠. 점차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나 심한 두려움 등의 증상도 생기고 우울증상도 많이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도 길어지면은 결국은 신경인지장애라고 그러죠. 치매 증상으로 발전도 하고 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보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는 청각 능력은 어느 정도 오래 유지가 되므로 임종이 임박한 경우나 임종을 한 순간에도 주위에서 언행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돌아가실 분인데 못 들었겠지 하는.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과정에서 많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이제 자연사와 사고사의 차이를 크게 이제 언급해 보면은, 자연사의 경우 대부분 신체가 다 쇠약하기에 혼의 작용도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정신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물론 당연히 몸의 작용도 약해지고, 이래서 거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작용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멈춰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자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급격한 사고사의 경우 대부분 신체가 건강한데 그 건강한 상태에서 이거 몸이 먼저 뭐 사고를 당해서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큰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급격한 병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한다. 물론 그러면은 잠시 동안이라도 그 몸의 죽음을 인식하는 그 정신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때 그 혼이라 그러지, 혼의 발작적인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불행한 죽음이죠. 몸과 마음이 같이 죽어야지 서로 어떠한 뭐 후유증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몸은 급격하게 죽어버렸는데 정신이 좀 살아있다? 정말 이거는 불행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고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기능이 모두 정상 상태에서 강한 그 외부의 힘이 강해져서 순간 급격한 충격, 쇼크라지, 쇼크 상태가 되면 신체 기관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 감당하기 어려운 역치 이상의 불가역적 손상을 유발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사는 너무나 다양한 원인과 죽음의 유형이 있기에 모든 사고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사는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죽는 사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사는 불행한 죽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칼에 의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그 시간 동안은 뇌의 기능은 살아있어서 자신의 몸에서 그 일어나는 엄청난 현상을 보면서 사망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목이 떨어졌다 할 때 칼에 의해서 그 눈은 분명히 살아있고 뇌도 살아있는데 그 얼마나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 참 뭐라 말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뭐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이런 경우 뇌는 최후 그 순간까지 모든 에너지를 뇌신경에 전달하면서 그 심한 뇌의 파장을 증폭시키면서 커다란 아마 요동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상에 의한 죽음도 한번 언급해보면은, 이 총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 속도와 그 속도에 의한 충격이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몸에 관통되는 순간에 강한 힘에 의해서 그 충격을 받고 심한 통증과 강력한 조직의 파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망치, 해머로 맞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방탄조끼를 입고서 실험하는 그런 것에서도 많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혈과 통증 속에서 흐려지는 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느끼면서 죽는 것이기에 이 또한 그 죽어가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추락사에 의한 죽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도 그 떨어지는 순간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정신을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냥 그 놀란 그 마음을 가지고 떨어지면서 결국은 추돌시 높은 에너지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신체가 파괴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떨어지는 순간 다양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짧은 순간이 매우 느리게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여기 일상생활하면서 경험을 직접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뭐 해봤는데 그 슬로우 비디오의 영상을 보는 느낌.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는 뇌도 순간적인 회피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이제 글라이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공 강화 훈련을 위해서 그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강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 낙하산이 안 펴져 가지고서 지상으로 추락하던 어떤 하사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떨어지는 순간에 지상을 향해서
피하라는 소리를 치고 마지막까지 주위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충돌을 하였는데, 그때 그의 그 정신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아주 감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정신을 잃을 수 있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보는 순간에 파괴되는 그러한 죽음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놀람과 공포에 의한 죽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심한 공포, 놀람 등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좀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놀라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놀라는 순간에 순환계와 신경계가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그 한계치를 넘으면은 수한 그 계통의 장기가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놀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체의 그 기능은 전기적인 신호와 순환 계통의 그 어떤 메커니즘 흐름에 의해서 그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경련을 일으켰다든가 순간 놀래가지고서 순간적으로 그 작동을 멈췄을 때 그게 곧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위 사람들한테 함부로 놀라게 하거나 너무 큰 공포를 주는 건 금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큰 재난을 피했는데 놀라서 죽었다.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에 의해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등이 파열되거나 또 막힘 등이 일어나서 내부 순환계 이상으로 사망하거나 물에 빠지는 거, 익사, 뭐 교사, 목을 걸어서 죽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그 추돌사, 뭐 이런 다양한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이유 없는 죽음 없고 같은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임종회도 일부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렇게 판정이 내려서도 그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한다는 그 망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포가,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서도 모든 기능이 한 번에 다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장기마다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도록이면은 임종 과정에서 마지막에 죽음이 선언되었어도 우리는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또 죽어 있는 사람을 너무 강한 자극을 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와 사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가능한 한 내 자신이 내 명대로 살다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연사를 이제 맞이하도록 나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도대로 되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자연사를 맞이하면서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강좌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